조선시대 궁궐에서 세자빈이 궁녀와 함께 잠자리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밤 같은 방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유교국가 조선에서, 그것도 미래의 국모가 될 여인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스캔들이었죠. 세종대왕은 이 소문을 듣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금기시된 사건, 순빈봉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 궁궐 안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스캔들의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에게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세종 11년 세자 문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휘빈 김씨는 질투와 음모로 얼룩진 끝에 결국 폐위당했어요. 휘빈 김씨는 세자의 총애를 독차지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다른 후궁들을 모함하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 저주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았죠. 세종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왕실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며느리를 드릴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했죠. 가문도 따지고 성품도 따지고 외모까지 꼼꼼히 살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순빈봉 씨였습니다. 봉 씨의 집안은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이었고 본인도 아름답고 교양을 갖춘 여성이었어요. 세종은 이번엔 제대로 뽑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신하들도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궁궐 안팎에서는 이번 세자비는 정말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봉 씨는 처음에는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교양도 갖췄고 세종도 처음에는 만족스러워했다고 해요. 이번엔 잘 뽑았구나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봉 씨는 예법도 잘 알고 있었고 세자 문종에게도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세종은 안심했고 이제 곧 세손이 태어나기만 하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궁궐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세종이 며느리 교육용으로 준 책, 열여전이라는 여성 교훈서를 뜰에 집어던졌다는 이야기가 먼저 돌았습니다. 열여전은 역사 속 훌륭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 조선시대 여성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였거든요.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덕목을 담은 책을 던져버렸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책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유교적 가르침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봉 씨는 궁궐 안에 술을 몰래 숨겨놓고 마셨어요. 그것도 취할 정도로 마셔서 궁녀들에게 업혀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래의 국모가 될 사람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닌다는 건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조선시대 여성, 특히 왕실 여성은 술을 마시는 것조차 금기시됐거든요. 그런데 봉 씨는 이런 규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궁녀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차마 세자나 세종에게 고하지 못했다고 해요. 세자빈의 권위가 무서웠던 거죠. 게다가 궁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며 매질을 했고 심지어 이유 없이 궁녀들을 괴롭히기도 했다고 해요. 성품이 매섭다는 소문이 궁궐 안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궁녀들은 세자빈을 보면 벌벌 떨었고 누구도 그녀 곁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세종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세종은 분명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세종도 분명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왕조의 계승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를 쫓아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며느리마저 쫓아낸다면 세자 문종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세자께서 부인복이 없다고 수군거릴 거고 이는 곧 왕실의 권위 실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새손도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세종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왕실의 딜레마였죠. 개인적인 감정보다 왕조의 안정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봉씨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극심한 질투심이었어요. 세종은 후사를 걱정해서 세자에게 후궁을 드렸는데 그 후궁이 바로 승희 권씨였습니다. 승희 권씨는 온화한 성품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고 세자 문종도 그녀를 좋아했다고 해요. 봉씨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질투심에 불타서 궁궐 안을 휘젓고 다녔고 승희 권씨를 만나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봉씨의 질투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세자가 승희 권씨의 처소에 가면 밤새 울부짖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승희 권씨를 시중드는 궁녀들을 불러 매질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자에게 직접 승희 권씨를 내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해요. 물론 세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궁인들 사이에서는 세자빈께서는 얼굴은 고우시나 성품이 너무 매섭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여전히 참았어요. 새손만 낳아준다면, 그러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봉씨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세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곧 새손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신하들도 모두 축하했고 궁궐 안은 잔칫집 분위기가 됐죠. 봉씨의 태도도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임신했다는 사실에 만족한 건지 승희 권씨를 괴롭히는 일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큰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봉씨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어요. 보통 임신을 하면 몇 달 후부터는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봉씨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궁중 의원들이 진찰을 해봤지만 이상했어요. 임신의 징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맥을 짚어봐도 임신맥이 아니었고 입덧 같은 증상도 없었죠. 의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감히 세자빈에게 거짓 임신이 아니냐고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종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봉씨의 임신은 가짜였어요. 세종이 직접 봉씨를 불러 추궁하자 봉씨는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왕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미래의 국모가 될 사람이 거짓 임신으로 모든 사람을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왜 봉씨가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는 거였어요. 왜 봉씨는 거짓 임신을 했던 걸까요? 바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승희 권씨가 진짜로 임신을 했거든요. 봉씨는 이 소식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세자의 첫 아이가 후궁에게서 태어난다는 건 자신의 위치를 크게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조선시대에는 첫 아들을 낳은 여성의 지위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설령 그 여성이 후궁이라 할지라도 첫 아들을 낳으면 왕실 내에서 입지가 탄탄해졌습니다. 봉씨는 이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만약 승희 권씨보다 먼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가 적장자가 되고 자신의 지위도 확고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갈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이 가짜라는 게 들통났고 봉씨는 더 큰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세종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폐출시킬 명분이 됐지만 세종은 또다시 참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진짜로 임신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종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결정타가 등장합니다. 바로 궁녀 소쌍과의 사건이었어요. 봉씨에게는 특별히 아끼는 궁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소쌍이었는데 봉씨는 이 궁녀를 늘 곁에 두고 지냈어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심지어 함께 잠을 자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총애하는 궁녀 정도로 생각했죠. 왕실 여성들이 마음에 드는 궁녀를 곁에 두고 각별히 대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가 점점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질투할 정도로 소쌍만 특별 대우를 받았거든요. 봉씨는 소쌍에게 좋은 옷을 해주고
좋은 음식을 먹였어요. 심지어 자신이 아끼는 장신구까지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다른 궁녀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단순한 총애가 아니다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특히 문제가 된 건 봉씨가 솥상과 함께 잠을 잔다는 사실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세자빈이 궁녀 솥상을 총애하여 늘 곁에 두고 잠잘 때도 함께 있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심상치 않은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따라 나와요. 솥상을 향한 봉씨의 애정이 지나치게 깊어지자 다른 궁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과 솥상이 남녀처럼 지낸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궁녀들의 증언이 겹쳐지면서 점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궁녀는 밤중에 봉씨의 처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고, 또 어떤 궁녀는 아침에 솥상의 옷이 흐트러진 걸 봤다고 했어요. 이런 증언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궁궐안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지만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점점 확신하게 됐죠. 세자빈께서 정말로 궁녀와 그런 관계를 맺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궁궐 전체에 퍼졌습니다. 소문은 결국 세자 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문종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부인이 궁녀와 그런 관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심지어 세종한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문종은 직접 솥상을 불러서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실록에는 이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문종이 솥상에게 물었습니다. 빈과 함께 잔 일이 있느냐? 솥상은 울면서 부인했다고 해요. 하지만 문종은 계속 추궁했고 솥상은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세자빈께서 저를 불러 함께 주무시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거절했지만 세자빈께서는 계속 강요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 증언이 나오자 문종은 경악했죠. 자신의 부인이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솥상의 눈물을 보니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문종은 즉시 세종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세종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어요. 실록에는 세종이 세자빈이 그릇된 사정을 알고도 숨겼다며 크게 화를 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세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첫 번째 며느리도 문제였는데 두 번째 며느리는 더 심각한 스캔들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도 유교 국가 조선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미래의 국모가 될 사람이 궁녀와 동침했다는 소문은 왕실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폐출시켜야 하는지 갈등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 정도 스캔들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그냥 넘어간다면 왕실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질 거였으니까요. 결국 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봉씨를 세자빈 자리에서 폐출시키기로 한 거예요. 아무리 후사가 중요해도 이 정도 스캔들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봉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어요. 연려전을 던진 일, 술을 마신 일, 궁녀들을 학대한 일, 거짓 임신을 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녀 솥상과의 추문까지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폐출이라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봉씨는 궁궐 밖으로 쫓겨났고 다시는 궁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폐위된 후 지방으로 보내진 봉씨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몇 년 뒤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때는 조선의 미래 국모가 될 뻔했던 여인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거죠. 봉씨가 마지막을 어디서 어떻게 맞이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궁궐에서 쫓겨난 뒤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봉씨가 정말로 솥상과 그런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이건 궁중 암투의 희생양이었을까요? 현대 연구자들은 봉씨에 대한 기록이 과장됐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조선 초기의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질투나 사적 감정은 쉽게 나쁜 행실로 해석됐거든요. 실제로 봉 씨가 소쌍과 동침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여러 궁녀들의 증언과 실록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봉 씨가 소쌍을 지나치게 총애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게 정치적 음모였을 가능성도 이야기합니다. 봉 씨를 제거하고 싶었던 세력이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시 궁궐 안에는 여러 파벌이 있었고 세자빈의 위치를 둘러싼 권력 다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건 봉 씨의 행동이 당시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궁녀들을 때리고 거짓 임신까지 했으니까요. 소쌍 사건은 그냥 마지막 결정타였을 뿐이죠. 세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세종은 정말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을 거예요. 며느리를 2번이나 쫓아낸다는 건 왕실의 체면에도 좋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군주였습니다. 미래의 국모가 될 사람이 이런 스캔들을 일으킨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왕조의 정통성과 권위가 흔들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봉 씨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봉 씨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궁중 스캔들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아름다움, 질투, 그리고 금기된 애정이 얽힌 비극이었죠. 기록과 소문이 교차하면서 봉 씨는 조선 궁중의 가장 미스터리한 여성 중 한 명이 됐어요. 그녀가 정말로 궁녀와 사랑에 빠진 건지 아니면 극심한 외로움과 질투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녀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는 사실이죠. 세종 이후 문종은 3번째 세자빈을 맞이합니다. 바로 현덕왕후 권씨인데 이분이 나중에 단종을 낳게 되죠. 세종은 며느리를 2번이나 잃은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었던 겁니다. 하지만 봉 씨의 스캔들은 조선 왕실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이 사건 이후로 세자빈을 간택할 때는 더욱 신중해졌고 궁중의 규율도 한층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왕실 여성들과 궁녀들의 관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죠. 지금까지 순빈 봉 씨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스캔들, 그 중심에 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들여다봤는데요. 아름다움과 교양을 갖췄지만 극심한 질투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봉 씨의 이야기는 지금 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 씨는 정말로 금기를 깬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궁중 암투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눠주세요.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